경기가 안 좋아지는 장세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다시 유동성 장세로 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초입이 될 수 있는 확률도 매우 높은 거죠. 에다가 접근 동력이 있다. 예를 3년에서 4년 동안 접근을 보실 때 얘네들이 경기 좋으니까 쭉 올라갈 거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가장 핫한 섹터가 2차 전지잖아요. 네, 그 핫한 섹터인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 또 악재는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과연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인가? 이 떨어질 때 더 사는 게 맞는 것인가?부터 좀 여쭐게요. 일단 2차 전지는 뭐 저도 2017년부터 2차 전지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했거든요. 뭐 당연히 그 세상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진짜로. 우리 전 세계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다 2차 전지가 다 장착이 되고, 이건 또 소모품이 또 갈잖아요. 이건 정말로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건데, 문제는 이제 모든 산업이 태동할 때 한 번은 광풍이 오게 돼 있어요. 그 광풍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산업이 성장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돈을 그럼 어디서 조달해야 되냐면 회사채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대출이죠. 회사채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 자체적으로 유상증자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은 뭐냐면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한다는 건 투자자들이 니네 주식을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투자를 받는 유치가 되는 거잖아요. 직접적 유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긍정적인 요소가 바로 그거거든요. 산업이 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고 관심 가지면은 돈을 투자해주고 그다음 직접이든 간접이든 해주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산업이 이제 성장 궤도로 가는 건데 이게 한 번씩은 태동 산업에 그러니까 성장 사업으로 가려면 한 번씩은 이게 큰 파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작년까지 그 파고가 다 진행이 됐었는데 올 초에 올라간 그 2차 전지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 자금이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자금 유치가 어마어마하게 잘 됐을 겁니다. 회사채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도 잘 됐고요. 주가도 잘 올라갔겠죠. 대출도 잘 됐고 금리가 낮았으니까 대출도 잘 됐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 갑자기 계획하고도 다른 거죠. 원래 난 이 정도까지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오다가 돌았는데 이렇게까지를 원해. 그러면 이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졌던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부의 기업들에서 나타난 증상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걸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좋은 의미예요. 하지만 이제 반대급부로 생각해야 되겠죠. 굉장히 2차 전지는 굉장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과열 증상에서 이제 투자자님들이 이거를 너무 맹목적으로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은 왜냐하면 초반에 들어가신 분들은 상관없으세요. 예. 뭐 막말로 우리 초반에 들어가시면 아무 때나 팔아도 되고 뭐 그냥 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후반부에 들어가신 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너무 맹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좋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간 시점, 너가 좋은 건 아는데 내가 들어간 시점이 높으냐 낮으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최근에 놓쳤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 기술적 차트로 보게 되면 우리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그 이중 쌍봉형이라는 거 아시죠? 네. 급등하고 나면 이렇게 해서 되돌림했다 한 번 팍 때리잖아요. 지금 그 현상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좀 시간을 갖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악재 뉴스로 터지고 있는데 이게 내가 잘못 샀구나 아니면 미리 샀던 사람들이 그냥 계속 매물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가격 하락은 투심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지금 낮다고 해서 잡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과열이 이제 식어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대표님께서 워낙 이제 돈의 흐름들을 좀 잘 읽으시니까 최근에 2차 전지에서 많은 자금들이 좀 빠져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이 자금 역시 다른 섹터로 또 이동될 또 가능성이 이동이 높잖아요. 실제로 몇몇 좀 실적이 좋은 섹터 분들로 좀 이동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대표님께서 좀 따로 주목해 보고 계신 섹터가 있으실까요? 반도체죠. 반도체요. 예. 그 우리가 이제 감산 효과가 지금 이제 2분기, 3분기에 분명히 나올 것 같고,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측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반도체 쪽으로 가보면 반도체가 굉장히 큰 악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서 뭐냐면은 엄청난 적자도 나왔고, 뭐 감당 안 될 만큼 뭐 이런 적도 있을까라는 그 데이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진다는 건 뭐냐면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걸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악재가 나오는데 주가가 찌끔찌끔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이 수반이 되지 않고 있다. 이건 뭐냐면은 더 이상 팔 사람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살 사람만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악재에 민감하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은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누가 사냐면은 이제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게 되겠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뭐 기관 투자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 2차 전지 자금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뭐 2차 전지 거기서 수익 내신 분은 아니래도 예,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 지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이닉스도 뭐 며칠 전에 급등했더만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단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고점을 높여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을 저점에서 높여가는 걸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5만 1,000원, 5만 4,000원, 5만 9,000원, 6만 얼마다, 6만 3,000원 계속 이렇게 높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죠. 예, 예. 실제로 최근에 이 반도체를 좀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좀 많이 붙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의 뭐 몇 개월째, 6개월째 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떨어질만 하면 계속 사담는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은 반도체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섹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모든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업종 대표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한테 돈을 줘야지만 얘네들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해서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섭외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컨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청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그 반도체 업계에서는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벌써 이미 그 전 세계적인 반도체로 얘기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지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벌써 이미 치고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반도체가 우리 삼성하고 삼성 국내 반도체 시장만 반도체 업종만 지수가 많이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이게 이거 맞추는 거 있잖아요. 네. 맞추는 작업이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간에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사실 이렇게 좀 다른 미국 반도체 기업 대비 좀 부지부진한 게 워낙 이제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주가가 빠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뉴스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명분을 이제 끌어맞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게 반도체 시장, 이게 새로운 이제 스마트카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보다도 압도적인 반도체 시장이 형성되거든요. 우리가 겪지 못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혁명이라고 봐야 되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있는데 이제 3년 4년 동안에 누가 그거를 더 열심히 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시장 선점을 하느냐 만약 그 얘기인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앞으로 3, 4년 후에 삼성이 될 것이냐, 삼성전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엔비디아가 될 것이냐, 뭐 중국이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후의 문제고.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도체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죠. 예. 혹시 반도체 외에 또 이 산업 섹터 종목군이 좀 눈에 보인다, 좀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할 만한 게 있으실까요? 지금 가장 사람들이 많이 했던 네이버. 예. 네이버가 이제 뭐 희망적인 얘기로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46만 원까지 고점 찍다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15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20만 원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가 지금
너무 이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너무 없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게 눈에 띄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실적이 이제 좋아졌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뭐 한국의 당근마켓 같은 게 미국 거 인수하는 바람에 그때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게 이제 효과가 나오는 게 지금 그래서 이제 주가가 확 빠졌다고 확 샀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 우리가 이제 차트 상황을 보면은 갭 상승하는 경우가 이렇게 바닥이나 횡보상에서 갭 상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갭 상승일 때 이게 초대형주들이 갭 상승할 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건 개인이 매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2번 연속 그랬을 때는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얘에 대해서 이젠 해도 될 것 같아 인정해 줄게라고 했을 때 대량으로 매수했을 때 갭 상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정보력이라든가 우리보다 자금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신호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네이버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경기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금융 비용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광고를 내도 될 수 있는 여유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그 효과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가 좀 괜찮을 것 같고 이제 같이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가 얘는 조금은 시간이 네이버만큼 이렇게 속도감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워낙 하락한 것도 네이버보다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떨어진 것도 뭐 많이 급하게 뛰었겠지만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반등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포진돼 있어가지고 오르면 팔려고 할 겁니다. 그 매물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네이버하고 아까 이제 잠깐 MSCI 말씀 나눌 때 네이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카카오하고 그 제주 지분을 이제 보면 그 네이버의 최대 주주가 8% 조금 넘는데요. 그게 국민연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창업자인 이혜진 그 의장인가 하나요? 그분이 한 3% 2.9인가 3%밖에 안 돼요. 많이 적네요. 예. 근데 이제 이쪽에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외에 그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게 20 몇 프로 되거든요. 카카오가.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카카오는 지주회사의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다 분산시켜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의 상승력이 또 약화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분사된 얘네들이 주가 상승력이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또 뭐 내부적 사업들이 있으니까 뭐 잘하겠지만 그런 부분 측면에서 봤을 때 1등과 2등의 이제 앞으로의 상승 기류는 1등이 조금 더 갈 것 같고 물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반기에는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네이버가 조금 더 상승력이 뛰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분사라는 얘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품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분산 안 시키고 주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자사주 소각이라는 뉴스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도 8%의 자사주가 있는데 3%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1%씩 이제 소각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관리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탁탁 빵빵 떴던 것도 그런 거죠. 예. 그럼 대표님께서 혹시 뭐 완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야, 요거는 내가 진짜 투자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좀 유망하다라고 할 만한 게 좀 있으실까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주식에서는 당연히 저도 뭐 반도체하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그 경기가 성장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네이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그럼 2차 전지 왜 안 되냐? 2차 전지 잘 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다른 애들이 가는 동안에 얘네들이 그걸 받쳐줄지 안 받쳐줄지는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워낙 빠져 있었으니까 얘네들이 갈 거 먼저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좀 많이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투자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로 우리가 이제 좀 길게 부동산처럼이나 노후 자산을 이제 목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전 미국 주식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뭐 어떤 상황을 이해하면서 하는 그런 거라면 한국 주식을 많이 추천해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10년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뭐냐면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장세가 들어가고 그다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다시 경기가 좋아지거든요. 이게 반복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유동성 장세에서 경기가 안 좋아.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는 장세야.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지는 장세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다시 유동성 장세로 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의 요즘에 겪는 우리의 그 올해 겪는 이거는 앞으로의 지난 10년이다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초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거 아까 우리 이제 시장 설명했을 때 악재들이나 구름 다 작은 상태에서 새살이 나오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미국 주식이 가장 그 수혜를 많이 보게 될 확률이 높죠. 이렇게 우상향만 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실제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을 좀 앞으로 10년을 보게 된다 그러면 미국 주식에 좀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미국 주식은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성장을 주도로 하고 있는 빅테크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애플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그죠 반도체 테슬라 같은 전기차 많잖아요. 예, 그런 거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그동안 좋아했던 것들 그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기업이 또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사람이 그분의 이제 투자의 스타일인데 해자가 있는 기업. 경제적인 자. 예. 이 해자가 있는 기업은 어떤 거냐면은 경쟁을 통해서 독과점이 된 거고요. 그 독과점이 뭘로 바뀌냐면 그 독과점이라는 건 여기까지밖에 안 돼. 나머지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잖아. 이게 이제 독과점이거든요. 근데 이 기회를 준 이 다른 기업들도 사실은 사장이 되거나 사양되거나 없어지면 경쟁이 밀린답니다.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이 시장을 다 먹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독점 기업이라고 하는데 다른 얘기로 하면 해자가 있는 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기업들이 우리 뉴욕 거래소에 엄청 많잖아요. 네, 필수 소비재 특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 기업들도 투자해 보시면 좋죠. 지금 여러분들 미국 기업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수익률 보시면 수익률이 아니라 차트를 보시면 그냥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유동성 장세든 뭐 작년에 금리를 인상하든 말든 계속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빅테크라든가 뉴욕 거래소나 뉴욕 거래소에 있는 거죠. 다 우리 필수 소비재에 있는 해자 있는 기업들을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경기가 이제 뭐 확연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확천금 시간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일확천금이라고 막 표현드리기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하고 뭐 이런 급락하고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고 우리가 좀 더 기회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시장이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도 바로 그 지점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떡하냐? 점진적 상승이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도 얘기해 드립니다. 뭐냐면은 적금을 부느니 삼성전자나 애플에다가 적금 부는 게 낫다. 4, 5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년에서 4년 동안 적금을 부실 때 미국의 애플, 한국의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그리고 나서 적금 4년 됐을 때 그 다음에 적금 안 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경기 좋으니까 쭉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 앞으로의 상황을 좀 접근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가 어차피 경기가 이렇게 확연하게 더 좋아지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또 투자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패를 복기를 하면 그게 경험이 돼 지혜로가 된답니다. 실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주식시장에서 멀어지시지 마시고요. 적극적 투자는 못 하실지언정 적극적인 공부는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지금 사실 기회거든요. 그래서 포착하고 나가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남들보다 또다시 경기가 좋을 때 들어오신 분보다 지금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공부하시거나 또 실패를 복귀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안동훈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감사히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네, 그러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 행복되세요.